지금도 생선회나 간장게장, 반쯤 익힌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드신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식품 속 기생충 감염 경로를 추적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생충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음식은 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뇌와 신경계까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된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례들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는 단순히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몇 달간 원인 모를 피로에 시달리고 밤마다 몸이 가려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분들은 자신이 먹었던 음식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여러분은 요즘 드시는 음식 정말 안심하고 계신가요? 챕터 1 공감과 사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형님, 그냥 입맛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이 드니까 피곤한 게 당연한 줄 알았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 지인인 69세 김모님도 비슷했습니다. 평소 생선회를 좋아했고 술자리마다 간장게장을 즐기셨습니다. 특히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면 더 믿고 드셨죠. 처음엔 속이 더부룩한 정도였고 가끔 설사가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구나. 술을 좀 줄여야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이어트 하냐고 물어볼 정도였지만 본인은 식욕도 없고 기운도 없어서 걱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밤마다 항문 주변이 가려워 잠을 설쳤습니다. 처음에는 피부 문제인 줄 알고 연고를 바르기도 하셨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지만 창피하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미루셨죠. 결국 참다 못해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기생충 감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평소 식습관을 물어보셨고 생선회와 간장게장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제야 자신이 좋아하던 음식들이 문제였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 조리 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몇 가지 음식을 조심했을 뿐인데 몇 달 후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챕터 2 덜 익힌 돼지고기의 위험. 많은 분들이 돼지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겉은 익어 보여도 속은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두툼한 삼겹살이나 목살을 구울 때 겉면만 노릇하게 익히고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센 불에 빠르게 구워서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분홍빛이 남아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식품안전기관 조사에서 충분히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에서 촌충 유충 위험이 반복 보고되었습니다. 이 유충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몸속으로 들어가면 장벽을 뚫고 혈관을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근육이나 뇌까지 도달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68세 박영수 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고기를 좋아하셨고 특히 삼겹살을 자주 구워 드셨습니다. 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는 센 불에 빠르게 겉만 익혀서 드시는 걸 선호하셨죠. 육즙이 살아있고 부드러워서 맛있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외식할 때도 고기가 나오면
살짝만 구워서 바로 드시곤 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자꾸 졸음이 왔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가끔 복부에 불편함을 느끼셨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러다 체중이 5kg 가까이 빠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지속되자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고 대변 검사에서 기생충 R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평소 고기를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는지 물어보셨고 그분의 조리 습관을 듣고는 원인을 찾으셨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조리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고기를 구울 때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중약불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익히십니다. 분홍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속까지 하얗게 익었을 때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죠. 그 후 몇 달이 지나자 피로감이 사라지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체중도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소화 불편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에게도 고기는 반드시 속까지 익혀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기 속 색을 확인하고 드시나요? 짧은 시간 센 불 조리는 겉만 익히고 속은 안전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챕터 3 장어와 어란의 숨은 위험. 장어와 뱀장어는 영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력 보충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죠. 하지만 이 음식들은 기생충 생존력이 강한 편에 속합니다. 아시아 지역 조사에서 장어류의 기생충 검출 비율이 높게 보고되었고 특히 민물장어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72세 이정호님의 경험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 한 달에 서너 번씩 장어를 드셨습니다. 단골 식당에서 구워 나오는 장어를 좋아하셨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상태로 나오는 걸 선호하셨습니다. 완전히 익으면 질겨진다고 생각해서 살짝만 익힌 상태로 드시곤 하셨죠.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더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아래에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특정 부위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근육통인 줄 알고 파스를 붙이기도 하고 찜질을 하기도 하셨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서 잠에서 깨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참으셨죠.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피부에 발진까지 생기자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자세한 검사를 진행하셨고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통해 기생충 감염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좋다는 음식을 먹었는데 오히려 몸에 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셨죠. 의사 선생님께서 장어를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는지 물어보셨고 조리 방법이 문제였다는 걸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어는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하고 겉만 익힌 상태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아셨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는 장어를 드실 때 조리 방법을 확실히 확인하십니다. 집에서 직접 조리하실 때는 얇게 썰어서 끓는 물에 충분히 익힌 후 양념해서 드시고 외식하실 때도 완전히 익었는지 꼭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식감이 좀 질긴 것 같아서 아쉬웠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하십니다. 장어를 드실 때 조리 시간을 충분히 지키고 계신가요? 이제 어란과 명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깨끗해 보이고 포장도 잘 되어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위험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식품위생 보고서에서 비가열 어란의 기생충 위험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70세 최순자님은 명란을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신선하게 나온 명란을 사다가 바로 드시곤 하셨죠. 밥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아서 자주 구매하셨습니다. 간이 잘 배어 있고 색깔도 선명한 제품을 골라서 사오셨는데 가격이 저렴한 곳에서 주로 구매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있게 잘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메스꺼움을 느끼셨습니다. 명란을 먹은 다음 날이면 특히 증상이 심했지만 명란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죠. 그냥 소화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소화제를 드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반복되고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자 걱정이 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평소 드시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고 명란 섭취 빈도와 구매처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어랄류는 기생충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후 그분은 명란을 구매하실 때 반드시 냉동 처리 기준이 명확하게 표시된 제품만 선택하십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시고 유통기한도 꼼꼼히 확인하십니다. 치료를 받고 구매 습관을 바꾼 이후로는 소화 불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란 구매 시 기준 표시를 확인하시나요? 출처 불분명한 제품은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챕터 4 기생충을 막는 생활 속 안전 습관. 이제까지 말씀드린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날 것보다 덜 익힌 음식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날 것은 조심하지만 살짝 익힌 음식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겉만 익고 속은 날 것인 상태가 기생충에게는 생존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술이나 식초, 양념으로는 기생충을 없앨 수 없습니다. 간장게장에 간장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막걸리에 아무리 오래 담가도 기생충은 살아남습니다. 심지어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충을 완전히 없애려면 열을 가하거나 영하의 온도로 얼리는 방법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리해야 안전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끓는 상태에서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기의 경우 속까지 완전히 익어서 분홍빛이 사라질 때까지 익혀야 합니다. 생선이나 해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살짝 익힌 상태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조리 시간을 정확히 재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대충 익었다 싶으면 불을 끄십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 익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속까지 충분한 열이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특히 두툼한 고기나 큰 생선의 경우 속까지 익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타이머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동 보관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가정용 냉동고는 영하 18도 정도를 유지하는데 이 온도로는 기생충을 완전히 없애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냉동만 믿고 생으로 먹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전문적인 급속 냉동시설에서 영하 35도 이하로 일정 시간 이상 처리한 제품이어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생선회를 드실 때는 반드시 냉동 기준이 명시된 식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횟집에서도 냉동 처리된 생선인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신선한 게 무조건 좋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냉동 처리된 생선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냉동이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가정용 냉동고의 온도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챕터 5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안전한 상식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충 씻고
살짝 익히고 술에 절였다고 안심하는 습관은 기생충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조리 시간을 조금 더 지키고 생식 습관을 줄이기만 해도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사례들처럼 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기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생선과 해산물은 충분히 가열하고 출처 불분명한 식품은 피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덜 익힌 음식은 무조건 피하고 끓는 시간만큼은 절대 줄이지 마세요. 조리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입니다. 맛과 식감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먼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몸이 보내는 기생충 경고 신호를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해 봐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어떤 음식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